안녕하세요. 닥터 이레이저 피부과 전문의 서광석입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약이나 연고 그리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미백 화장품을 사용해 보셨다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미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피부과 의사로서 오늘은 그 성분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어떤 한계와 부작용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비타민C가 기미치료로 유명하던데 실제로 도움이 돼요?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으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기미가 심해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미 자리 잡은 기형성 기미 색소를 없애는 힘은 없습니다. 고농도는 자극이 생길 수 있고요. 산화되면 효과가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보조적인 관리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기미 화장품으로 나이아신아마이드 많이 강조하는데 색소 개선에 효과가 있는 건가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멜라닌이 각질 세포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 기미가 더 진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기존 기미를 뚜렷하게 옅게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예방과 유지, 관리 성격이 강합니다. 제약회사에서 알부틴이랑 코직산이 많이 보이는데 멜라닌 억제에 효과가 있는 성분인가요? 알부틴과 코직산은 멜라닌 생성 효소를 억제하지만 효과는 하이드로퀴논보다 약합니다. 알부틴은 안정성이 높은 편이지만 코직산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미 치료에서는 보조적 의미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젤라익산은 여드름 치료에도 쓰인다고 들었는데 기미에는 어때요? 아젤라익산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할 뿐 이미 형성된 기미에는 반응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장점은 임신 수유기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바르면 따가움과 건조감이 흔하게 나타나고요. 기미 환자에게서는 피부 타입에 맞게 꾸준히 관리용으로 쓰는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드로퀴논은 기미 치료제로 유명한데 어떤가요? 하이드로퀴논 제제는 기미 외용제 중 가장 강력한 표준 치료제입니다. 연구에서 효과가 명확하게 입증이 됐고요. 효과를 많이 보는 경우는 초기에 막 생기기 시작하는 분들이 하이드로퀴논 제제를 발랐을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하게 자리 잡은 기미의 경우에는 거의 효과를 보시기 힘들어요. 장기간 사용하면 외인성 오크로노시스, 그러니까 약간 푸르스름하게 보인다는 그런 외용상 문제점이죠.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요. 자극과 홍반도 흔합니다. 반드시 단기 사이클로 의사 지도하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레티노이드는 주름 치료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기미에도 효과가 있어요? 멜라닌을 빨리 배출시켜서 기미를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이드로퀴논과 함께 쓰면 상승 효과가 있는데 초기에는 자극 반응이 심하고요. 햇빛에 예민해져 자외선 차단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기미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임신 수유기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고요. 실제로 사용해 보면 이미 형성된 기미 색소 배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미 형성돼서 자리를 잡고 있는 멜라닌 덩어리들은 만들어지는 멜라닌의 양이 아무리 줄어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라넥삼산이 기미 치료에도 효과가 있나요? 트라넥삼산은 보통 원래 지혈제로 쓰였지만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플라스민의 활성도를 억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효과가 나오는데 기미 치료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소제는 자극감이 있을 수 있고요. 경부제는 하루 2번, 3개월 복용이 대표적인 연구 용량입니다.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혈전의 위험이 있어서 혈관 질환이 있거나 피임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굉장한 주의가 요하는 약제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시스테아민 크림을 기미에 많이 쓰고 있는데 다른 성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시스테아민은 최근 연구에서 하이드로퀴논과 비슷한 기미 개선 효과가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강한 냄새와 자극, 홍반 때문에 환자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효과를 보려면 몇 달 이상 꾸준히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아니죠. 효과는 가격이 아니라 안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산화된 제품은 고가를 하더라도 효능이 거의 없습니다. 일정 농도에서는 기미가 심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고농도로 쓰면 오히려 피부 자극, 홍조, 따가움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이미 자리 잡은 기미를 빠르게 없애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임신 수유기에는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도포 시 따가움, 건조감, 각질 벗겨짐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극, 홍반, 피부 손상을 유발하고 잘못하면 색소 침착까지 생깁니다. 미백 연고는 반드시 적정 용량, 기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드로퀴논 제제는 사용 중에는 기미가 약간 옅어질 수 있지만 중단하면 재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미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과 유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 보셨듯이 화장품이나 약물은 각각 장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기미는 만성적이고 재발이 흔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병원은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화장품과 홈 디바이스는 비교적 규제가 느슨한 편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의사사칭 페이크 광고 영상도 그중 하나죠. 근본적인 치료의 표준은 여전히 레이저이고 약물이나 화장품은 그 효과를 보완하고 유지하는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따라서 기미 치료를 고민하신다면 본인의 피부 타입과 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